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중에 조금 밀렸습니다. 뭐 장 초반에 조금 밀리면서 한 3.7%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한 5% 가까이까지 뭐 하락폭이 조금 나왔는데 종가에는 일단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가에서 저항을 받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회색 선으로 정확하게 딱 만들어 놨죠. 그렇죠? 이게 저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긴 넘어요. 무조건 넘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우리가 신고가 이전 그리고 여기 강프로 원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회색선 이하에서는 거래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밑에서 거래하면 이 돌파하는 구간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두산이에요. 두산. 두산을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죠? 그쵸?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죠. 근데 여기 돌파하기까지에 뭐가 만들었죠? 시간이 걸리죠. 그쵸? 돌파하고 나서 시세를 한번 냈고 그리고 쭉 떨어져서 횡보 구간을 쭉 거치고 나서 돌파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려요. 그쵸? 여기까지 붙는 것도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리고 돌파하는 것도 한 2달 걸리죠.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나니까 이렇게 상승세를 만든다. 즉 신고가 구간은 기간별로 다르다. 근데 주식시장은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 보면 자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보다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2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건 앞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식시장은 실적보다 가격이 더 빠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원전은 지금 가동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2,000원부터 여기 쭉 올라가서 3만 원까지 올랐었던 게 2020년, 21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원전의 가동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전입니다. 18년도부터 상승을 했는데 18년도부터 어느 정도 완만하게 회복하고 지금부터 이제 또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21년, 22년 지나오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정부단에서 많이 나왔죠. 그런 상황이 이제 먼저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자, 정부단에서 이야기한 게 이만큼. 그리고 정부에서 이쪽을 앞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미국 측에서도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전기 부족 사태.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전기차 시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탄소 배출을 낮춰야 되는 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부족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게 어디서 나와요? 북한도 아니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원전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뭐가 나와요? 신고가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산 그리고 뭐 우리기술, 그렇죠?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환경이 갖춰진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자,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요. 이게 이제 막 실적으로 전환되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쫙 잡히고 이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워집니다. 왜? 실적치를 달성을 못했을 때는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실적 그 못 나온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지는 구간이 있겠죠. 그 구간부터 우리는 다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19,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또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다시 이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선행적으로 두산 신고가, 우리기술 신고가, 보성파워텍 신고가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분들이면 우리 기술과 보성 파워텍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또 하나 나오죠. 테마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렇죠? 몰아서 신고가가 가고 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변동성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커질지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쪽에 대한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는 사실상 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9년, 2010년 이때 오면서 보성 파워텍의 주가는 거의 한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10배 이상의 주가를 2020년과 2021년도까지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원전에 대한 재료 자체가 너무 폭발적이라는 거죠. 너무 좀 이 파괴적인 그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반영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매수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우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원전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친환경이다. 그리고 탄소 배출이 없다는 점, 그리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단점이 하나 있죠. 위험하다. 근데 이 위험한 부분, 후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SMR로 더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타점을 잡는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설정해야 수익 전환 시킬 수 있을까? 단타가 아니에요.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드려놨고, 전 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두산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다음 주부터 매수 구간을 잡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가장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보는 게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타점,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그렇죠? 이쪽에 원자력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종목군을 볼 때 신고가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막 3%씩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세보에밋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4% 상승해서 끝났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리고 뭐 두산, 그쵸? 앞서 제가 두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두산 어때요? 2%씩 손절하는 구간이 있지만, 그쵸? 신고가 구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한 결과 어때요? 14.7%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보셨죠? 세보에밋이 언제 나갔나요? 시장가 매수 8시 58분.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호재가 터지는 거지 호재가 터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호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요. 예를 들어서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쵸? 올라갔고 원전 관련된 내용이 터지면서 추가 상승, 그리고 매도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 그랬을 때 15%씩 수익. 반도체 관련 마찬가지입니다. DI,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매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끌어왔을 때 26%, 22%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간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쭉 올려서 보면 그쵸?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다 공유를 하고, 전기, 그쵸? 뭐 전선 이런 쪽 다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두산과 뭐 우리 기술 쪽으로 먼저 거래를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전통적인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쪽을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거래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신고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다 다루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종목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래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호재가 터진다고 말씀드렸죠. 즉 먼저 가격이 올라가는 점이 중요하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정배열 구간을 만들었고 22평가의 이격도 오늘 다 좁혀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22평은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기술이, 그쵸? 우리 기술이 단기간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8%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상황이 왜 이렇게 될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이나, 그쵸? 아까 전에 그 단기 보유 전략으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 확인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성과는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